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정부 산하분과위원회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 주재왔던 일본 정부의 태도가 이처럼 뒤바뀐 데 대해 전문가들은 일본의 우경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정치부의 군사 전문 기자 윤상우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죠, 저나 우리 윤정구 차장이나 도쿄 특파원을 해서 일본이 걸어온 길을 비교적 조금 그래도 안다고 싶었는데, 사실 군사 대국화, 무슨 우경화 이런 거는 일부의 움직임이었다고 봐왔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의 직속 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낸 건 아마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민당 정권 시절에 이제 당 차원에서 그런 걸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를 조금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어떻습니까? 집단적 자위권 인정 논란,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노다 일본 총리에게 제출된 정부 보고서의 핵심은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일본 내 우익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집단 자위권을 지속적으로 허용을 요구해왔지만, 그때마다 일본 정부는 평안법을 들어서 집단 자위권을 평안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이렇게 집단 자위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그렇죠. 기존의 주장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반발을 고려해서 그동안 집단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주저하던 것에서 태도에서 벗어나서 아주 급속히 우경화로 선회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단적 자위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집단적 자위권이 뭔지, 집단적 이렇게 되니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좀 해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국이 공격을 받을 때 대응하는 것은 자위권입니다. 그냥 자위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 친구, 그러니까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바로 집단 자위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해고선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공언한 한미동맹도 일종의 집단 자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 일본의 자위대가 동맹국이 공격당한 걸 빌미로 한반도에까지 상륙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예, 바로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1945년 10월에 발효된 유엔 헌장에 처음 등장한 집단 자위권 개념은 국제법상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 갖고 있는 권리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죠. 일본은 예외였습니다. 전후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일본의 평화헌법도 전쟁 포기, 그리고 군대 보유 금지, 표정권 부인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우려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도발이라고 했을 때 정말 무슨 전쟁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거는 우리의 우방국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간주하는 걸 그들이 판단하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든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면 이론적으로 북한의 도발 시에 자위대가 한국에 파견되는 상황도 시나리오도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은 미국과 상호 안보 조약을 맺고 있지만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게 되면 남북이 충돌하고 거기에 주한미군과 또 더불어서 주일미군이 개입할 경우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일본만의 바람이 아니고 미국이 그런 걸 희망하는 게 겹쳐서 지금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인정 여론이 높아가는 상황을 미국은 사실상 묵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급부상하면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신국방 전략 지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3, 4위권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일본을 적극적으로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셨다시피 1999년도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 때도 일본 당시 자민당과 신안보 공동 선언을 추진하면서
집단 자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국내 반발 여론과 또 주변국의 반발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변국은 당연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일본 내에서는 그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많고요. 또 평화헌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당장 이 보고서 내용대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종구 차장 도쿄에 계실 때 이제 귀국한 지 뭐 한 6개월 반년 됐습니다. 반년 됐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검토하자는 얘기는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는 없지 않았나요? 없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다 총리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내 국회의원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리 직속의 분과위원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노다 총리의 좀 본심이 좀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2006년에도요 아베 총리죠. 그때는 자민당 정권입니다만은 자민당 정권 내에서도 아베 총리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또 교육기본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애국심 고취하고 국가주의 강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또 바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독도 문제라든지 교과서 역사 문제에서 굉장히 오른쪽으로 굉장히 또 극우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교육기본법으로 해가지고 교육 문제, 사상 문제. 그 이번에는 노다 총리 시절에는 또 이게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권이 아마 이 안보 문제에서 상당히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악재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일 수 있는데 또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한일정보협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부는 지금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파문이 계속되는 아주 민감한 시기에서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그 절차의 문제는 인정하더라도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번 사태 때문에 사실상 협정 체결이 물거품이 되거나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원래가 대선 전국이라서 그 정치권 여야 전부 다 그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론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 문제도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일본이 원자력 기본법을 통해서 사실상 핵무장의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삽입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번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일본이 이제 합법적인 무장력을 갖춘 보통 국가로의 어떤 쟁걸음을 더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 주변국에서 당장에 긴장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동북 안보 지형에도 상당히 그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국민 정서도 있고 일본 정계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윤상호 군사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